네, 금방 소개받은 김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어, 토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또 집에서 이렇게 어, 잡을 하는데 항상 그 생각하는 게 이제 글리칸을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생각하시는 건데 글리칸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 제가 1년 전에 이렇게 천식이 왔을 때 약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먹었고요. 한 알. 아침, 점심, 저녁. 항생제 하나 먹고 그다음에 소염제 먹고 그다음에 가래 삭는 약 하나 먹고 그다음에 이제 천식이니까 기관지 확장제 하나 먹고 그다음에 소화제 먹고 그러면 이제 다섯 알이니까요. 그것을 하루에 세 번 먹으니까 15알을 먹었죠. 그다음에 어, 천식이니까 숨이 차니까 흡입기 뿌리고 흡입기는 어, 많이 뿌릴 때는 뭐 일주일에 한 통씩 그렇게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흡입기도 뿌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쌓여가지고 마치 전장에 포탄 껍질 쌓이듯이 이렇게 그냥 책상 한쪽에 쌓여있고 그랬는데 제가 어, 강의 시작 그 첫 화면으로 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병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소리인데요. 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기침 소리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제일 심각한 병이죠. 뇌병. 그래서 가장 심각하고 정말 눈물 나는 그런 병.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기침을 했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이제 누우면 기침이 더 나니까 눕지 못하고 의자에 엎드려서 자고 한두 시간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진료하는데 이렇게 청진기 들고 이렇게 들으면 막 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그렇게 하루에 15알씩 먹고 흡입기를 하고 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숨도 차고 기침도 심하고.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CT 찍었는데 암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딱 하나 남은 게 있거든요. 그 스테로이드. 이제 스테로이드 약 하나 남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스테로이드 먹으면 이제 어, 혈압도 올 것이고 뭐 당뇨도 올 것이고 제가 또 심장 수술됐거든요. 심장도 더 나빠지고 해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어, 딱 인생을 마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이제 클린하고 그리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15개 먹던 약을 하나도 안 먹고 흡입기도 안 뿌린 지 작년 9월부터는 안 뿌렸으니까 약 안 먹은 건 오래됐고 그래서 어, 심하면 어, 엠브로토스를 더 먹고 근데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죠. 예전에 심하면 약을 더 먹었겠죠. 하나 더 넣고 근데 그러지 않고 심하면 더 먹고 좀 안 심하면 조금 줄여볼까 하다가 다시 심하면 또 많이 먹고 그래서 엠브로토스 글리칸 클린에 대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 한번 쭉 글리칸에 대해서 개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 귀 기울여서 한번 1시간 정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60년 전에 이제 과학자들이
어, 세포와 세포가 대화를 하는 것 같다고 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기술이 없었죠. 그걸 밝힐 기술이. 그런 어떤 세포가 대화하는 생명 코드가 있을 것이다. 60년 전에.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을 창조하는 그 생명 코드. 그리고 혈액형이 A형, B형 이렇게 나뉘어져 맞았을 때 잘못 넣으면 죽는, 제대로 넣으면 사람이 사는 생명 코드가 있을 것이다. 항체가 어, 나쁜 세포만 공격하는 우리 몸 안에서 그런 어떤 코드가 있을 것이다. 생명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코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암 세포가 어떤 사람은 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않고 그런 어떤 생명 코드가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생명 코드의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단백질과 글리칸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균의 유전자는 6천 개, 기생충의 유전자는 15,000개, 초파리의 유전자는 2만 개, 사람의 유전자는 2만 5천 개. 이 연구가 순조롭게 지내다가 이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멘붕에 빠지시는 겁니다. 토마토의 유전자가 3만 1,670개. 그러니까 유전자로는 이 생명 코드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단백질과 글리칸의 연구를 시작해서 이걸 밝혀냈습니다. 글리칸은 단백질의 접힘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단백질은 선상 구조고요. 그리고 글리칸은 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상 구조인 단백질에 글리칸이 붙으면 단백질이 3차원이 되면서 기능을 발휘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단백질의 접힘이라고 그러고요. 모든 단백질은 제대로 접히지 않으면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아미노산은 선상 구조고 두 가지 방법으로만 결합이 가능하다. 즉 A, B 단백질은 AB 아니면 BA로 접합이 가능하고요. 글리칸은 링 구조이기 때문에 탄소, 산소, 수소가 이 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한 방법으로 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복잡한 세포 간 정보 전달이 가능한 최적의 생명 코드다. 단백질 4개가 4개의 아미노산이 만들 수 있는 버라이어티는 16만 개고요. 글리칸 4개의 단당류로 만들 수 있는 버라이어티는 760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생명 현상을 글리칸이 거의 주관하고 있다는 걸 밝혀내게 됩니다. 탄수화물.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포도당 주사 맞으시죠? 이 포도당은 당이 하나 있는 단당류입니다. 설탕은 단당류가 2개가 모여 있는 이당류고요. 그리고 단당류가 10개 이상 모이면 그걸 보고 우리가 다당류라고 하죠. 그런데 다당류가 되면 이 격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반도체 한두 개는 라디오를 만들고요. 반도체 1000개, 10,000개가 되면 이 자동차 우주선을 만들죠. 그래서 이 저희들이 아는 한약에 쓰는 식물들의 다당류를 보시면 인삼의
세포막을 빽빽히 둘러싸고 있는 다당류를 진세노사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지버섯의 세포막을 빽빽히 둘러싸고 있는 다당류를 베타글루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다시마의 세포벽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다당류를 후코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40년 전에 전자현미경이 나와서 전자현미경은 뭐 500원짜리 동전을 막 축구장 막 그거보다 더 크게 막 이렇게 확대하는 거죠. 30만 배로 확대하는 전자현미경이 나와서 이 세포를 찍어 봤더니 세포의 바깥에 이렇게 빽빽하게 다당류가 둘러싸여 있는 걸 발견했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다당류를 과학계에서는 이 글리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포를 봐도 이렇게 빽빽하게 다당류로 둘러싸여 있고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이 다당류는 사람의 세포에서는 이 다당류는 단백질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저희가 글리칸 단백질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이 글리칸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생명 코드가 되겠습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은 글리칸을 기반으로 한 치료법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항체도 글리칸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글리칸이 단백질의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게 그리고 암세포를 퍼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죽이는 게 이 항체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글리칸을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백질 섭취하면서 글리칸을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 현대의학의 가장 최고에 있는 의약품이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 헐셉틴이라는 의약품은 유방암 중에 가장 공격적인 유방암이 3중 음성 유방암인데 그것을 치료하는 항암제, 최신 항암제가 헐셉틴이라는 약이고 이것은 글리칸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헐셉틴은. 그래서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중 70%가 글리칸 단백질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글리칸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다당류를 얘기하는데 특히 사람에서 사람 세포 바깥에 이렇게 무수히 털처럼 나 있는 다당류를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다당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200개의 단당류 중에 인간의 글리칸에서는 8개의 단당류가 있다는 걸 30년 전에 알아냈죠. 무엇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슈거 플린터라는 성분 분석기로 분석을 해서 찾아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있는 글리칸의 8가지 글리칸 영양소는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갈락토사민, N아세틸 뉴라믹산 이렇게 8가지의 글리칸 단백질이 사람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30년 전 의대 교과서에 실렸지만 알고 계신 의사 선생님은 많지 않죠. 혈액형 물질의 거의 대부분도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우리 우리 사회자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B형이시고요. 우리 사회자님은 B형이십니다. 그러면
O형, O형의 적혈구죠. 세포, 적혈구의 바깥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다당류, 글리칸이죠. 글리칸의 모양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번의 글리칸 영양소, 즉 N아세틸 갈락토사민이 하나 붙으면 그러면 A형의 혈액형이 됩니다. 그리고 O형의 글리칸에 2번의 글리칸 영양소, 갈락토스가 하나 붙으면 B형의 사회자님처럼 B형의 그런 글리칸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두 개 다 붙으면 AB형이 되죠. 자, 그러면 O형 글리칸에 7번을 붙이면 A형 혈액으로 만들 수 있겠네? O형의 글리칸에 2번에 글리칸 영양소를 붙이면 B형 혈액형을 만들 수 있겠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지 않는 이유는 가격 대비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미 완성된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호르몬 중 일부도 글리칸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인 에리스로포ietin도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성선 자극 호르몬도 글리칸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갑상선 질환, 갑상선 자극 호르몬, 글리칸이 핵심 물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면역 치료하는 병원에서 입원해서 맞는 미슬토 주사도 글리칸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대학병원에서 맞는 가장 비싼 주사입니다. 인터페론. 이것도 글리칸 단백질 기술로 만든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세포를 세포막에 있는 이 펌프, 피단백질 펌프죠. 해독 펌프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 글리칸이 있는 펌프를 통해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세포 안에 있는 약물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제노바이오틱스, 세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들,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물질들이 이 글리칸이 있는 펌프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 치료의 차이점은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은 세포 밖의 문제죠. 세포 밖을 항산화작용하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고 세포 안을 치료해 주는 건 이 글리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암 환자분들이 많이 맞으시는 비타민 C 메가요법 주사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알아내는 최신 그 검사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발견된 검사인데 SVCT2 검사. 소디움 디펜던트 바이타민 C 트랜스포터 2입니다. 트랜스포터도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리칸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현재 고등학생 2학년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 당 단백질은 다른 세포를 구별한다. 그런데 이 알고 계신 부모님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세계적인 네이처지의 커버 스토리가 나왔는데요.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포에 절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당이고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당인데 당도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고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바이러스나 어, 독소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냐면 이 세포 표면에 있는 이 글리칸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난자 안에 들어가는 정자도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없기 때문에 불임이 오고요. 그리고 이게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이게 없기 때문에 당뇨병이 오고요. 이 글리칸이 없기 때문에 세포 간에 대화가 안 돼서 싸움이 일어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오고 그리고 이게 없기 때문에 암세포를 못 알아봐서 암에 걸리고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의 시작점은 여기에 있게 됩니다. 우리 몸은 건강한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항상 세포가 뭘로 되어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세포가 뭘로 되어 있어요? 약으로 되어 있어요? 영양소로 되어 있어요? 예. 약으로 안 돼 있다는 거죠. 영양소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를 이루는 영양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는 이 글리칸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글리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세포 안에서 핵 안에서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죠. DNA는 원본 설계도고요. RNA는 복사 설계도가 됩니다. 그것이 토포체에서 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듭니다. 골지체로 가서 그 단백질에 글리칸이 뿌리를 내립니다. 어떻게?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 골지체에서 그 뿌리를 내린 글리칸이 다듬어집니다. 트리밍 되죠. 완벽하게 다듬어지는데 이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완성된 글리칸 단백질은 세포 표면으로도 가고요. 세포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항체고요. 효소고 호르몬이고 그렇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글리칸, 단백질에 당이 붙는 것을 저희가 당화라고 하죠. 그래서 당화에는 두 종류의 당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효소적 당화가 있고요. 효소가 관여하는 당화가 있고 하나는 무효소적 당화가 있습니다. 효소 없이 그냥 단백질에 당이 붙는 겁니다. 효소적 당화는 저희가 얘기하는 글리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이건 좋은 당화입니다. 그런데 무효소적 당화는 어, 이 무효소적 당화는 세포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혈관 안에서 어, 당과 헤모글로빈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당화. 이걸 보고 저희가 당화 혈색소라고 하고 어, 그 당뇨 환자들에서 많이 생기는 당화죠. 그리고 이건 나쁜 당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효소적 당화는 이 불판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아주 달달한 소스와 고기가 만나서 높은 온도에서 지져질 때 그때 효소 없이 어, 단백질에 당이 달라붙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당 독소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어, 나쁜 당화는 이러한 당화가 되겠습니다. 무효소적인 당화. 그래서 글리칸은 단백질의 뿌리를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리피드,
지방 성분에도 뿌리를 내리고 RNA에도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은 사실은 현대의학으로는 아직은 미지의 그런 영역이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글리칸의 영역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어, 당 하면은 그냥 에너지원으로 생각했지만 현대의학 새로운 개념의 글리칸은 어, 이 생명 코드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물과 같은 이 글리칸이 우리 몸에 어디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글리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발톱 세포에서부터 맨 위에 머리털 세포까지 모든 곳에 글리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난자도 세포죠. 글리칸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뇌도 글리칸으로 돼 있고 뇌신경도 신경세포들도 글리칸으로 돼 있습니다. 청신경도 세포죠. 글리칸으로 돼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이명도 들릴 것이고 귀도 어두워질 것이고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위 벽도 세포들은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죠. 속쓰리고 소화불량이 걸리고 검사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코 비염이 생기고요. 기관지 가래가 끓고 그다음 폐 숨이 차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릎 연골 세포죠. 여기도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통증이 무릎 통증이 오시겠죠. 그리고 모든 세포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세포들 모든 세포들은 글리칸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게 되겠습니다. 주요 장기들의 이제 글리칸의 모양을 보면 40년 전에 전자현미경, 30년 전에 성분 분석기, 성분 분석기로 각 세포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글리칸의 모양을 찾아낸 거죠. 뇌의 글리칸의 모양이고요. 콩팥 세포의 글리칸의 모양이고, 간 세포의 글리칸의 모양이고, 폐 세포의 글리칸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글리칸 영양소가 결핍되면 나타나는 증상. 이것도 성분 분석기로 분석을 해본 거죠. 질병에 걸린 분의 세포를 성분 분석기를 통해서 어떤 8가지 글리칸 영양소 중에 어떤 영양소가 많이 부족한지. 그래서 암세포 때는 만노스, 퓨코스, 갈락토스, N아세틸, 글루코사민 2번, 3번, 4번, 6번의 글리칸 영양소가 부족하고요. 류머티스 때는 2번 갈락토스, 천식 때는 만노스, N아세틸, 갈락토사민 3번, 7번. 알러지 때는 4번. 치매 때는 2번, 4번, 8번. 루푸스 때는 만노스 3번. 당뇨병 때는 만노스 갈락토스 2번, 3번. 여기 보시면 만노스가 부족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암이 그렇고요. 천식 그렇고요. 감염 그렇고 루푸스 당뇨병. 그래서 이런 질병 때는 만노스 양을 증가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만노스 양을 좀 더 많이 보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리칸 영양소가 의 기능을 보면 세포 간에 통신하죠. 항체, 항감염, 암세포 성장 전이억제, 호르몬, 중추신경계, 줄기세포 활성화 이런 전 영역, 세포가 하는 모든 영역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 전에 미국의 MIT에서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10대 신기술을 발표했는데 의학 생명 분야에서 이 글리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미국의 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 미국의 국립과학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른 곳과의 차별점은 200명이 넘는 노벨 수상자가 위원으로 있어서 그분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발표한 10년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한 겁니다. 한국어로. 그래서 보면 글리칸이 없으면 사망한다. 이게 한글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럼 영어는 글리칸, 뭐 no, 뭐 die, 뭐 이런 말이 있겠죠. 그리고 모든 질병은 글리칸이 관여한다. 그리고 세포와 병원균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글리칸이 관여한다. 암의 일반적인 특징, 사망 원인과 진행에 글리칸이 관여한다고 10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의 언어는 한글이죠. 세포의 언어는 글리칸입니다. 그래서 글리칸에 문제가 생기면 언어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인식해. 한글이죠. 글리칸의 언어는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글리칸 영양소가 부족해서 글리칸의 언어가 완성이 못 되면 원문말이 나오는 겁니다. 암 땡땡 인식. 뭐라고? 암 땡땡 인식. 뭐라고? 세포들끼리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8가지 클릭한 영양소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즉 언어의 오류는 곧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대화하죠. 그리고 암호죠, 암호를 암호를 죄송합니다. 암호를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 맞죠? 총 맞습니다. 그래서 총 맞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장 세포에서 이 특정한 글리칸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서죠. 미토콘드리아 옆에 있는 페록시솜이라는 곳에서 모입니다. 운반이 됩니다. 페록시솜으로. 그런데 어, 언어, 언어가 틀린 거죠. 즉 글리칸이 바뀌면 글리칸이 바뀐 글리칸 단백질은 페록시즘으로 못 가고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쌓이게 됩니다. 즉 아파트 번지수가 다르게 택배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겠죠. 택배 찾는다고. 택배도 못 찾고. 즉 이것이 요산 대사 장애고 통풍의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1999년도에 독일의 군터 블레벨이라는 분이 발표해서 노벨상을 받은 내용입니다. 총 맞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가고 세포 내에 쌓이는 거예요. 글리칸 영양소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질병들입니다. 세포 교통 오류, 당뇨병도 세포 교통 오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리칸 요법을 하면 의외로 당뇨병이 잘 반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많은 효과를 보십니다. 과면역 반응, 알러지 천식 유발하고요. 저면역 반응, 암, 세균 감염. 그리고 선천성 당화 결함. 즉 요즘 아이들 태어났는데 대학병원 가면 몰라요. 귀가 안 들리고 눈도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애들이 이상한 병이 많은데 대학병원 갔더니 모르겠다. 언론 그다음에 상세 불명예 이런 거 병명에 찍혀 있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이 없다. 이런 것은 다 세포 문제입니다. 글리칸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주의 집중 장애, 어른들의 문제인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이런 것들은 모두 글리칸 영양소 부족에 따른 것들이 되겠습니다.
글리칸은 이렇게 손상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 글리칸이 있어야 벽돌이 있어야 무너진 벽을 다시 쌓죠. 반드시 글리칸이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글리칸은 갑옷과 같고 그리고 안테나와 같고 그리고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글리칸의 개수를 보면 건강한 사람의 글리칸의 개수는 세포 하나당 10만 개입니다. 그런데 질병에 걸리면 10,000개 이하가 되죠. 그래서 10만 개의 글리칸이 있으면 풍성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글리칸이 10,000개도 안 되면 이렇게 안쓰럽고 건강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 전자현미경이 나오고 3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의료계에서 센세이션한 사진입니다. 건강한 세포는 10만 개의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암세포는 10,000개밖에 글리칸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장암, 직장암 환자에서 건강한 사람은 10만 개의 글리칸이 있고 이건 악성 종양이고요. 이건 양성 종양인데 우리가 폴립이라고 그러죠. 둘 다 글리칸이 10,000개도 안 됩니다. 이 논문의 그 내용은 이렇게 글리칸의 숫자가 적으니까 암 때 그래서 글리칸의 숫자로 암을 진단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천연두 백신, 페니실린, DNA 이론, 정립 이런 것들은 의학의 3대 혁명이죠. 그리고 이 글리칸의 발견은 의학의 네 번째 혁명으로 다가올 겁니다. 23년도에 글리칸을 기초로 한 코로나 19 mRNA 백신을 만들었다는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글리칸 단일 항목에 대한 노벨상으로 9번째 노벨상이 되겠습니다. 글리칸 영양소는 잃어버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글루코스, 갈락토스는 우리 음식에 그럭저럭 섭취가 가능합니다. 근데 나머지 6개는 현대 음식에서 거의 섭취를 못합니다. 그런데 갈락토스는 식물에서도 추출하고요. 섭취하고 동물에서도 이렇게 추출합니다. 유당에서. 그런데 요즘은 우유에도 없다고 그럽니다. 항생제 맞고 자라고 그리고 사료 먹고 자라고 이래서. 그래서 예전 우리 조상들은 건강한 야채, 과일, 뿌리, 콩류, 견과류를 많이 드셨죠. 현대인들은 건강하지 못한 정제 곡류, 정제 설탕, 인공 감미료들을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약을 뿌리고 비료를 주시고 공기가 오염되고 그리고 햇빛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파란 상태에서 따서 먹습니다. 모든 식물은 햇빛을 봐야 당화가 일어납니다. 글리칸이 만들어지죠. 다당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파랗게 따면 우리 몸에 좋은 토마토도 좋은 성분보다 독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새파랗게 따면. 그래서 현대 우리 음식에서는 잃어버린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글리칸은. 그래서 예전에는 밥만 잘 먹으면 되지요. 그런 말씀들 이렇게 많이들 나눴거든요. 근데 30년 전에 이 논문이 나오면서 그 말씀은 이제 그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양학자가 낸 논문입니다. 이것은. 52년도에 시금치 한 접시의 영양분을 먹으려면
93년도에는 시금치 19접시를 먹어야 된다. 사실은 이게 그 30년 전에 나오고부터 사실은 영양학이 이제 대두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세계 어느 나라 가나 밥만 잘 먹으면 되지 하면 아무도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신 시금치 19접시 드세요 하면은 아니 나 영양제 먹을게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모유와 식물과 엠브로토스 속에 들어있는 글리칸 영양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유 안에는 1번, 2번, 3번, 6번, 8번 8가지 글리칸 영양소 중에 이 5종류의 글리칸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유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신문에 난 내용 중에 신생아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얘를 바이러스 약을 줄 수도 없고 뭐 코로나 백신을 놔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 모유 먹고 건강하게 잘 나았다. 이런 게 신문에 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유에는 5가지 글리칸 영양소가 있습니다. 8가지 중에. 그리고 다시마에는 4번 퓨코스 하나의 글리칸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용버섯 베타글루칸에는 1, 2, 3, 4번의 글리칸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엠브로토스 안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의 글리칸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영양요법과 글리칸 영양요법의 차이는 글리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이냐, 안고 있는 찐빵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포 밖까지 치료 호전이 되느냐 글리칸이 있어야 펌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세포 안까지 호전을 시키는 건 글리칸 영양요법이 유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양요법에는 글리칸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글리칸을 이용한 클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여쭤보세요. 그러면 글리칸만 먹으면 되냐? 클린을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집만 필요한가요? 응? 뭐 가구, 그다음에 그릇도 필요하고 그리고 TV 냉장고도 필요하고 모든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야 최상의 글리칸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칸 클린을 하면 편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힘이 나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몸이 호전돼서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미라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미국에서 이 글리칸 영양소 엠브로토스를 6,000가지 식물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8가지 글리칸 영양소를. 그래서 엠브로토스를 만들고 임상을 했습니다. 임상은 이렇게 드셔보세요. 이렇게 먹여보는 겁니다. 76만 명에게 감기에서부터 에이즈 환자까지 먹여봤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 증후군 때 글리칸 영양소 클린을 했더니 알레르기 및 감염의 감소 또는 제거, 협동, 학습, 기억, 외관의 개선 이렇게 특허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특허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76만 명의 임상을 하고 받은 특허이기 때문에 치료 결과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마치 저희가 병원에서 약 설명서와 비슷합니다. 이 약을 이렇게 드시게 하면 이런 치료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얼굴에 뽀드락지가 났는데 피부과 가면 주는 항생제 있거든요. 그 항생제의 설명서를 보면 이 항생제 드시면 얼굴에 난 뽀드락지가 좋아집니다. 이런 게 써 있는 게 약 설명서거든요. 마치 약 설명서처럼 이렇게 특허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보고 한국 어머니께서 이 글리칸 클린을 따님에게 시켰습니다. 신모모 어린이고요. 다운 증후군 있고 6살 때부터 글리칸 클린 요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개선이 됐고요. 협동 능력이 개선되고 외관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죠. 정상적으로. 2학년 때 성적표를 보면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매우 우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이렇게 중학교에 건강하게 입학을 했죠.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남자친구도 있고 방과 후 활동도 하고 춤을 좋아해서 춤도 추고.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사례를 보면 굉장히 놀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들은 책에서도 방법 없음. 뭐 그리고 학교에서도 방법 없음. 다운 증후군은 그리고 필드에 나와서도 방법 없음. 이렇게 평생을 그 생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라클이죠. 그러지만 당연한 겁니다. 글리칸 영양소가 들어가니까 세포 바깥에 있는 글리칸의 개수가 10,000개에서 10만 개가 되죠. 그러면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세포가 다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작동합니다.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의 이상입니다. 우리 그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들지 않죠. 그러지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 키가 작아요. 얼굴도 좀 못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도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달 돈을 왕창 벌어옵니다. 그러면 데리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지만 세포가 기능을 하는 겁니다. 미라클인데 당연하죠. 그리고 당뇨병 때 글리칸 영양소를 드셨더니 특허 자료입니다. 헤모글로빈 A1C의 정상화, 궤양 치유, 감염 제거. 이게 특허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25년간 당뇨를 앓은 CEO시고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A1C 11.8, 평균 혈당 300, 당뇨약은 많이 먹고 계시고 이분에 대한 의학적인 평가는 이분 곧 약이 안 듣겠다. 약 먹고 300이 나왔으니까 곧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은 계속 당뇨가 진행할 것 같다. 이렇게 의사들은 평가를 하죠. 이분이 글리칸 클린 12달 하시고 헤모글로빈 A1C 5.9, 평균 혈당 120.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좀 끊어보자. 미라클이죠. 미라클. 당연한 겁니다. 이분은 외국 사례입니다. 당뇨병에서 제일 무서운 게 피가 끈적끈적해지죠.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괴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당뇨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죠. 그래서 이분은 오른쪽 발, 왼쪽 발. 오른쪽 발에서 특이점은 예전에 한번 수술을 하셨습니다. 엄지발가락을. 그러면 이분에 대한 의학적인 해석은 열심히 치료는 하지만 예전에도 아마 열심히 치료했지만 실패를 했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열심히 치료하지만 실패한다면 아무래도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치료를 임하죠. 그래서 이분이 글리칸 클린 10달 하고 좋아졌습니다. 미라클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포 글리칸이 10만 개가 되니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귀질환, 대학병원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상세불명예 또는 약이 없어요. 하는 병들이죠. 희귀질환. 희귀질환 때 글리칸 영양소 드시고 감각 회복, 근육 조절, 되뇌마비, 근영양실조. 이분은 미국 사례신데요. 제클린 팔머, 유치원 교사셨고요. 24세의 나이에 갑자기 오른쪽 손이 차가워지더니 부풀고 감각이 없어지더니 팔과 오른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다. 남자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녀는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휠체어를 타야만 했다.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 데는 5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았어요. 다발성 경화증. 우리가 전선에 피복이 벗겨지면 누전이 되죠. 전기가 셉니다. 찌릿찌릿. 뇌 안에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손상되면서 전기가 새는 병을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약이 없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말씀하시죠.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련이 일어나면 반대 약을 줍니다. 항경련제. 그다음에 열받아서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서 우울하실 거 아니에요? 우울, 반대약을 줍니다. 항우울제. 그리고 잠도 안 오겠죠. 그러면 항잠약, 수면제. 그리고 젊은 분이 저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여기저기 아프겠죠. 그러면은 통증 있겠죠. 그러면 항통증 약 드립니다. 그러면 딱 1년 지나면 폐인이 됩니다. 왜? 이분은 1년 지나면 약을 20개 정도 드십니다. 소화도 안 되겠죠. 소화제 드려야죠. 그러면 가장 강력한 제산제를 주겠죠. 산은 뭡니까? 우리가 막 먹는 음식을 첫 번째로 소화해 주는 게 산이죠. 산이 없으면 소독이 안 되죠. 소독을 해주는 게 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장으로 가고 대장으로 가고 그러면 균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과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클린 팔머는 글리코 영양소 엠브루토스를 소개받아 줄라이 3일에 섭취했고요. 그리고 12일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고요. 16일에 걸었고요. 20일에 체육관에 다니며 외출이 가능했다. 이것이 미국 ABC 방송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미라클이죠. 근데 당연한 겁니다. 글리칸 영양소가 들어가면 10만 개가 되면서 셀투셀 커뮤니케이션. 찌릿찌릿. 찌릿찌릿. 여보, 여기 전기 찌릿찌릿해. 그러면 알았어. 하고는 이제 아빠가 전기 테이프 어디서 막 주섬주섬 찾아가지고 와서 착착착착 감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리칸이 일을 하면 이것은 끝나는 거죠. 왜? 세포는 글리칸으로 돼 있고 이 신경세포도 글리칸으로 돼 있습니다. 특허 자료 보면 파킨슨 알츠하이머 때 글리칸 클린하고 손상된 기능의 회복 및 개선. 이분은 제가 이렇게 모셨던 분인데 황 선생님이고요. 40대 때 서울대학병원에서 파킨슨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세게 드시고 계셨고요. 3년 동안 최대로 약을 들으셨고 떱니다. 떠시고 강직돼 있고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고요. 보행장애 한쪽을 저르세요.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고 언어 표현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파킨슨 단계로 봐서는 제일 심한 단계는 누워있는 단계죠. 그 단계는 아니시고 이렇게 일어나려면 넘어질까 봐 이제 사모님 옆에서 이렇게 어, 조심조심 따라다니는 그런 단계셨고요. 이분이 클린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모습이시고요. 퇴원하실 때 2주 후의 모습이시고요. 3개월 후 초봄의 모습이시고요.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3개월 후 초여름의 모습이시고요. 삼 개월 후 초가을의 모습이시고요. 그 1년 후에 이걸 보내오셨습니다. 파킨슨 때 제일 어려운 게 균형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라클이죠. 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글리칸 영양소가 들어가서 세포 막에 글리칸의 숫자가 10,000개에서 100,000개가 되면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세포가 작동을 하는 거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게 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암 사례, 백혈병, 림프종, 육종,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 위장, 폐 등의 부신 종양 때 클릭한 클린을 했더니 전이 부위 제거 및 검출되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 종양체의 수축. 그래서 벤 칼슨 박사십니다. 이분은 87년도에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를 수술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모든 전 세계 의대생의 이제 우상이셨죠. 신의 손으로 그렇게 불리고 이분이 2000년대 초에 공격적인 전립선암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나이도 53세밖에 안 됐고 집에는 토끼 같은 부인, 여우 같은 아들들 셋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이 도저히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이분이 클릭한 클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주 만에 소변이 좋아졌고요. 몇 달 후에 전립선암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존 홉킨스대에 계셨는데요. 환자분 중에 암인데 나 아무것도 안 한다, 수술 안 하겠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권했습니다. 나 이런 거 먹고 좋아졌는데 이렇게 좀 먹어봐라. 그런데 아무도 몰랐죠. 그러다가 이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래서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합니다. 이분이 글리칸을 먹은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저희가 대선 후보에 나가면 TV 청구 TV 토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앵커가 날카롭게 질문을 한 겁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후보님 그 메나테크라는 그런 회사 가서 뭐 강의도 하고 선전도 하고 그러시는데 어떤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날카로운 질문이죠. 근데 이분이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맞다고. 나 옛날에 굉장히 많이 아팠다고. 그런데 그 메나테크에서 나온 제품을 먹고 글리칸을 먹고 좋아졌다. 그리고 건강해졌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먹고 있고 나는 건강하다. 그런 말을 해서 전 세계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널드 트럼프 일기 때 도시개발부 장관을 4년간 건강하게 그렇게 역임을 하셨죠. 그래서 어, 대학병원에서 약이 없습니다 하는 병은 세포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포 문제는 글리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글리칸 문제의 해법은 글리칸 요법을 메가로 그리고 세포가 바뀌는 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글리칸과 함께 이렇게 건강과 희망을 함께 하시를 바라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